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교과 담당 최정원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온라인 수업으로 미술 수업 첫 시간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살짝 아쉬운 감이 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꼭 학교에 나가서 다 같이 얼굴 마주보고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간단하게 선생님은 누구일까?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학기에는 어떤 수업을 할까? 요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세 번째로는 미술을 왜 배워야 할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 소개를 해야겠죠. 선생님은요, 이름은 최정원 선생님입니다. 노플 최의 고들 정에 근원 원자를 써가지고 근원이 고든 사람이 되라 라고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담당 학급은 3학년 5반입니다. 만약에 선생님을 찾으러 올 일이 있다면 3학년 교무실로 먼저 오시고요. 교무실에도 안 계신다 그러면 3학년 5반으로 오세요. 그래도 안 계신다 그러면 점심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 수업 끝나고 그 다음에 교무실로 다시 한번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 취미는요, 미술 선생님이라서 그림 그리기가 취미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셨겠지만, 뭔가 교와는 조금 다르게 피아노 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어폰 딱 끼고 음악을 감상하면은 정말 1시간, 뭐 2시간, 그냥 길면은 진짜 몇 시간도 계속 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먹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지만, 선생님은 이제 맛집을 탐방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전에 맛있는 꼬막짬뽕이 있다 그러면은 대전으로 찾아가서 먹어보고, 뭐 강릉에 맛있는 송어회가 있다 그러면 송어회를 먹으러 강릉으로 갑니다. 이렇게 뭔가를 하더라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고요. 지난번에는 뭐 서울도 갔고 부산도 가고 뭐 포항도 가고 진짜 안 다녀본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여행도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교사로서의 가치관, 교사관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먼저 큰 틀에서 보자면 선생님은 교사는 학생의 인성과 지성을 조화롭게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성을 미술 교과랑 연관을 시키면 미술사를 아는 지식 아니면 그림을 잘 그릴 줄 아는 능력 이런 거를 지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그와 더불어서 학생의 인성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생각으로 어떻게 행동이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선생님은 교사라면 학생들을 바르게 그 부분을 케어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5가지로 나누어서 선생님은 하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이 3가지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더 올바르게 컸으면 하는 마음에서 훈육하거나 지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구하기라고 써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구하기는요, 선생님이 미술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뭔가 관심도 있고, 사랑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미술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 없을까? 아니면 이 미술이라는 학문 자체에 대해서, 정말 이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정말 얼마나 깊은 학문인가. 그러면서 이제 미술에 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뭐 수업에 대해서도 선생님, 동료 교사들과 함께 이제 협의회도 개최를 하면서 더 좋은 수업을 위해 이제 연구도 하니까,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사로서의 그런 가치관은 이렇게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수업 시간에 지켜야 할 거를 3가지로 요약해 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바로 예의입니다. 예의. 우리가 예의는 사람과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에요. 이게 선생님과 여러분들 사이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그러니까 친구들과 친구들 사이의 예의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예의가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의 수업이 보다 행복하지 않게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냥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가지 않도록, 그런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세요. 우리 신당고등학교 학생들은 당연히 인성이 좋다고 너무 선생님들이 칭찬이 자자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지만 이런 예의라는 것이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라는 점 여러분들 꼭 인식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노력하기예요. 노력이란 것은 어찌 보면 모든 사람에게 평생 동안 요구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학생 때에만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하냐? 그게 아니거든요. 대학교에 가서도, 직장을 얻어서 직장인이 돼서도,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도 계속 요구를 받는 게, 그리고 해야만 하는 게 노력하기예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뭐든지 노력을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미술 시간에 소묘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소묘 수업이 쉽지 않잖아요.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다 했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서 지도를 하겠죠. 이런 부분이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 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선생님 저는 여백의 미인데요. 그 여백의 미예요. 원래 그렇게 하얗게 일부러 비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백의 미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백에 대해서 우리 심도 있게 그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친구들만 모아서. 자,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 우리 이제 모든 시간에 성실하게 참여를 해주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전문가의 수준처럼 막 엄청 잘 그려와라. 이거 아니거든요. 선생님은 이 노력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노력하기도 잘 기억해 두시고, 자, 3번째로는 바로 안전 제일.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 미술 시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위로 뭐 오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니까 안 다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당연히 안 다치겠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정말 수업을 해보면 이제 다치는 친구들이 발생을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칼이나 가위를 사용할 때는 아주 조심. 그리고 뭐 글루건이나 뭐 접착제 이런 것도 사용할 때 선생님한테 허락을 좀 받고 같이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는 기간 동안 머릿속에 이제 채워 놓으세요. 이 세 가지, 예의, 노력하기, 안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수업에 참여를 하시면 보다 알차고 재밌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학기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먼저 이걸 설명하기 앞서서 2학년 수업이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이제 병행이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제 효율적이게 수업을 제공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온라인 수업이랑 오프라인 수업을 아예 별개로 실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이제 병행을 하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별개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선생님이 계획을 했어요. 먼저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배우고 요거를 작품을 제작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나만의 엽서를 만들어서 수채화를 활용해서 이제 배경을 만들고, 그리고 페이퍼 아트를 활용해서 이제 실루엣을 찍는 그런 활동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엽서를 만들면 이 종이를 딱 뒤집어서 이쪽에는 우리 미래의 꿈을 이룬 나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진로 활동 이제 연계해서 CC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요 자화상 제작하기, 내 내면을 성찰을 해서 소묘를 제작하는 건데요. 요거는 지금 선생님이 고민을 조금 더 해서 수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얼굴 이 전체를 다 소묘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반 정도만 소묘를 하고 반은 입체파랑 연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수업은 완전히 고정은 아니니까요. 변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수행평가가 중요하죠. 수행평가가. 이 수행평가 봅시다. 이 세 가지가 다 수행에 반영이 돼요, 일단. 근데 이 두 가지가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고요. 얘랑 얘랑. 그리고 이 첫 번째 거는 비교적 낮은 퍼센테이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두 개랑 다른 점은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작품 보고서 작성 이 부분만 수행평가에 들어가요. 이거 작성하는 부분만 들어가고 이 2번이랑 3번은 전 과정이 다 수행평가로 들어가거든요. 전 과정이. 그래서 여러분들 퍼센테이지가 다르다는 점 인식을 하고 계시고, 수행평가 할 때 당연히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결과물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간에 여러분들이 하는 과정, 열심히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결과물이 나왔다. 근데 한 친구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엄청 노력해서 이만큼의 결과물을 냈어. 근데 한 친구는 그냥 원래 타고난 게 그림을 원래 잘 그리는 애야. 잘 그리는 친구라서 그냥 대충 이렇게 막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도 제대로 안 들었지만 그냥 그림은 잘 그려서 해놨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둘이 같은 점수일까요? 같은 점수 될 수 없어요. 똑같이 결과물을 냈다고 해도 얘는 노력을 했잖아. 이쪽에 있는 친구는 노력을 했다고요. 그러면 노력을 한 부분이 플러스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작품 보고서 작성하는 시간에 맞춰서 또 한 번 다시 설명을 해줄 거니까 그때 또 듣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온라인으로는 요거 1번 진행하고 오프라인으로는 2번 이거 엽서 만들기 진행할 거예요. 자화상도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 학기 수업이 마무리되고요. 간혹 이제 수업 시간이 중간에 약간 남으면 이제 두세 시간 이렇게 남으면 그에 맞춰서 이제 또 다른 활동을 진행할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 미술은 왜 배워야 할까? 여기까지 넘어왔네요. 자, 미술은 왜 배워야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고민을 해보지 않았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선생님은 이 미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먼 과목처럼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나랑 상관없는 과목이고, 나랑은 친해질 수 없는 과목이다. 난 그림을 못 그리는데 나랑 어떻게 친해져? 약간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을 잘 그린다고 미술이랑 꼭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림을 못 그린다고 꼭 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미술이란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녹아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떤 게 녹아 있나 볼까? 자, 우리 이 진라면 봉지 본 적 있어요? 응.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인가 나왔나? 작년에 나왔나? 그랬는데, 이게, 진라면 포장지에다가 예술 작품을 컬래버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요게 지금 호황미로 작품이거든요? 요게 호황미로 작품이어가지고, 선생님이 처음에 이 라면 봉지를 봤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이거 호황미로 작품인데, 뭐지? 하면서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아트 마케팅의 한 전략으로 호황미로랑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스페셜 에디션을 이제 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일상에서 사용이 된다.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민트 카페라테가 있네요. 카페라떼 이제 앞에도 그렇고 여기 덴마크 카푸치노 앞에도 작품이 있어요. 이거 명화라고 하죠. 보통 유명한 작품이라 해서 명화라고 하는데 여기 다 있는 게 우리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요것도 알고 있죠? 요거 뭐예요? 그치? 네덜란드 작가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낀 소녀 작품이죠. 이거 중학교 때 한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도 여기 있네요. 너무 정말 이 미술관에 가지 않아도 미술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미술을 배워야 하는 이유, 바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감정을 느끼곤 하죠.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을 표출을 하지 않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마음 안에 이게 병이 생겨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힘든 게 있을 때는 표출을 하셔야 돼요. 뭐가 됐든지. 그래서 뭉크 같은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절규라는 작품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여기 보니까 선이 일반 우리 막 다른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랑 그런 거에 비교해서는 되게 거칠죠. 막 선도 꾸불꾸불하고 여기 형태도 막 사람 형태인데 대머리네? 뭐 대머리인가? 뭐 입은 벌러졌는데 턱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선생님은 항상 이 그림 볼 때마다 뒤에 뭘 보고 이렇게 슬퍼하는 걸까? 이 내면에 얼마나 슬픔이 가득하길래 이런 표정을 짓는 걸까? 그리고 여기는 주황 색깔, 노란 색깔 이런 게 마치 휘몰아치듯이 이렇게 꾸불꾸불한 선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뭉크는 자신의 그런
감정들을 표현을 한 거예요. 뭉크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좀 힘든 점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뭉크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을 여의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뭉크는 이제 13살이 되었을 때는